떨리는데요, 살짝. 웬만해서 잘 안 떠는데. 앞에 그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좋으세요? 저도 참 좋아요.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건, 이게, 그냥 우리 마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공존하고, 같이 또 정의롭게 살고, 약한 사람과 함께 가고, 이래야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우리 오연우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만 행복해질 것인가, 함께 행복해질 것인가, 라고 이제 화두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나만 행복하면 되지 않을까. 거기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이만큼 크기까지 연관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3.2kg로 태어나서 지금의 약 50kg 정도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키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 물에 빠져있을 때 그걸 못 본 척 지나가는 게 마음이 편하겠느냐. 어떻게든 어떡하지 신고도 하고 사람도 불러오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게 마음이 편하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물에 빠질 수 있잖아요. 언제 내가 빠질지 모르는데 누군가는 지나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누군가가 불행한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부당한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그걸 못 본 척하고 나는 저 경우에 당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순간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기죠.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두려움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별을 해야 될 게 이거 같아요. 행복해 보일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주로는 행복해 보이기 위해 대부분의 인생을 쓰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행복해 보이려면 안정된 직장,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직장이 있어야겠죠. 또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집,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자녀, 심지어 아이들한테도 1등하라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맨날. 왜?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평생 가장 많은 힘을 쓰고 있는 거의 모든 부분들이 행복해 보이는 거죠, 남들한테. 그걸 위해 애쓰다 나는 과연 언제 행복한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말은 언제 행복할까에 잠깐 집중을 해볼게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거 같아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일단 만화책 같은 거 볼 때 행복해요, 저는. 재밌는 드라마 볼 때도 행복하고 영화 볼 때도 행복해요. 친구들하고 수다 떨 때도 행복해요. 근데 그거는 좀 잠깐인 것 같아요. 그때 잠깐이 지나면 좀 허무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어떤 결과를 갖고 오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저는 행복은 단순하게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을 하면서 그때그때 사는 게 행복한 거다. 거기에는 돈이나 차나 좋은 집은 사실은 별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냐,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죠. 애도 키워야 되고요. 그럴 만한 사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분명히 있죠. 그걸 함께 풀어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맛보았는가에 대해서 자랑질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홍익대 청소노동자분들이 집단 해고를 당하셨어요. 1월 1일 새해 첫날
학교를 가셨더니 락커문이 닫혀 있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고 열쇠가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통고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170분이었고요. 이 중에는 대부분이 학교에 한 10년 정도 근무하셨던 분들이었어요. 언제 용역으로 바뀌었는지 자기들이 왜 해고를 당하셨는지 거의 모르셨어요. 이유가 있었죠. 노조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노조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는 그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를 하는 것으로 이분들을 해고를 했습니다. 첫 만남. 네, 제가 찾아갔어요. 트위터라는 공간을 통해서 찾아갔게 됐고요. 저 옆에 보이는 모습이 그 반찬 살려고 서 있는 거예요. 초록색 모자 쓰고. 왜냐하면 트위터에 이분들이 쌀과 김치가 떨어져 간다.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었습니다. 트위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걸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전 굉장히 놀라운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사를 보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자기 목소리로 말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훨씬 더 절절하게 아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다가왔던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연기 생활 시작한 후로 촛불 집회 한번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투표도 대충 했었고요. 정치나 사회면에 눈 돌리지 않고 살아온 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중간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어쨌건 트위터란 공간을 통해서 이분들의 사연을 알게 되고 뭔가 부당하다. 이건 너무 아니다. 정말. 어떻게 하루 점심값으로 300원을 줄 수가 있나. 어떻게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정말 8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 10시간씩 일을 할 수가 있나. 그나마도 그거 부당하다고 노동조합 만들었다고 해서 잘릴 수가 있나. 그런 생각 때문에 불편했어요. 일주일 내내. 그 불편한 마음을 어찌 할 수가 없을 때 찾아갔었습니다. 일단 반찬 사갖고 갔죠. 그래서 밥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들어서는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홍대 총학생회장이 왔었고요. 자기들은 비운동권 학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도 못 도와드린다. 외부 세력들 나가달라. 이런 말을 했었고요. 그 친구를 보는 마음조차도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 젊은 친구가 왜 이런 바로 자기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 일에 눈을 돌리고 오로지 자신의 학습권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래서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 행복하니? 옆에서 저분들이 저렇게 싸우고 저렇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너는 그렇게 공부하면 행복하니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차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 얼굴이 정말 금방 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님들은 그 친구한테도 밥을 먹고 가라고 했거든요. 밥 먹고 가라고. 근데 그 밥을 삼킬 수가 없죠. 단지 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라리들이 홍대로 모였습니다. 네, 그 트위터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홍대를 갔다 왔던 이야기들을 블로그에 쓰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그냥 즉석에서 만나보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 라고 모였습니다. 20분 자리 예약했는데 한 50분 오셨고요. 이분들의 마음이라는 게 대부분 이랬어요. 나는 한 번도 정치에 관심 가져본 적 없다. 사회 문제에 별로 관심 가져본 적 없다. 이런 일은 나도 보고 마음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사회 문제라고 생각했다. 부정의한 것, 불평등한 것, 부조리한 것 많다.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하고 늘 고개를 돌렸었다. 아니면 요즘 트위터가 있으니까 리트윗, RT 정도 하는 걸로 마음의 위안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반찬 사들고 직접 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작은 차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것과 직접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홍대로 모이셨고요. 이날
그러니까 집회가 있었죠.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집회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셨어요. 한 번도 집회 나가본 적이 없고 구호 외칠 줄 모르고 운동권 가요 부를 줄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도 좀 어색하고요. 학교 다닐 때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춥고 지루하고 그거 집회한다고 뭔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었어요. 저희들은 사실 술 마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 참 날라리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말 외부 세력이다.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트위터에서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날라리 외부 세력인데 대놓고 하자. 대놓고 간섭하겠다. 왜냐하면 너네 학교, 너희들의 공간, 그곳이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또 우린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이 그때 오셨던 그 트위터 리안 중에 한 분이 그리셨고요. 또 어떤 분은 광고 카피를 써주셨고요. 그 앞에 이렇게 4가지 시안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재능 기부가 된 거죠. 꽤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 그 사진과 카피들을 올려주셨고 4가지 시안이 나왔고 전부 트위터에서 투표를 통해서 마지막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이 시안으로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에 광고가 실립니다. 총선 노동자분들이 광고가 실릴 거면 총장이 보는 신문이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모금했고요. 딱 일주일 걸렸어요. 아까 보셨던 날라리들 모인 거에서 이 광고가 실릴 때까지 일주일, 정확히 6일입니다. 6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오히려 많은 그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우려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DM 다이렉트 메일을 보내시면서 조선일보라니 좀 걱정된다. 그 돈 모아서 왜 조선일보에 주냐. 돈은 저도 아까웠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이분들의 바람 너무나 명확해요. 총장이 보는 신문에 총장님 밥 한번 먹읍시다 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총장님도 보고 총장님 친구분도 보고 총장님 가족분들도 보고 같이 골프 치시는 분들도 볼 수 있는 신문은 조선일보죠. 한겨레 경향신문 안 보시잖아요. 그리고 조선일보에 광고를 냈다는 게 신기했기 때문에 경향, 한겨레, 오마이뉴스까지 전부 다 기사 실어주셨습니다. MBC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 신문 기사라는 것이. 그렇다면 거의 홍대 총장님도 보셨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우당탕탕 바자회라는 바자회를 엽니다. 이런 걸 준비할 때 있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리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냥 트위터에서 이거 기획해 보실 분 손들어 보세요. 물품 기증해 주실 분 손들어 보세요. 트위터에서 손을 들어요. 보내주세요. 천막 필요합니다. 천막 보내주셨어요. 거의 무슨 요술상자 같았어요. 이 많은 인원, 천막, 그리고 정말 많은 별별 물건들이 다 들어왔었습니다. 재무 상담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타로점 봐주신 분, 저기서 네일 케어, 저 추운 데서 네일 케어도 해주셨고요. 캐리커처도 그려주셨고, 벽돌 깨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물품들이 다 트위터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20대에서 70대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이 바자회 자체가 굉장히 신났었어요.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웃으면서 했었고요. 물론 홍대 청소년 노동자분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오셔서 노래도 부르고 같이 물건도 사시고, 물건 사실 땐 또 얼마나 열심히 고르시게요. 깎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 바자에서만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100% 전부 다 홍대 청소 노동자분들에게 기부를 했었고요. 방식은 들어오는 모든 금액 그리고 어떻게 쓰여진 것까지 전부 다 그 통장 있잖아요. 다 사진으로 캡처해서 트위터에 다 올렸습니다. 마지막 영원이 될 때까지. 네,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설날에는 떡국 번개, 윷놀이 번개, 놀이자랑 등을 가서 함께 했었지요. 예, 윷놀이 하면서 저희가 다 땄어요.
예, 안 봐드렸죠. 노래도 1등은 청소노동자분들이 하셨고 2, 3등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김장번개를 했었죠. 김장번개도 역시 트위터를 통해서 했고요. 하도 김치가 금방 떨어져요. 170분이나 되시니까 뭐 아무리 김치를 대도 끝이 없어서 아예 김장을 하자. 이런 모든 제안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배추 100포기가 안 되는 김장을 했는데 딱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하시는 분이 너무 40분이나 오셨어요. 그리고 1만인 선언대, 홍대 투쟁 여기서 끝내 1만인 선언대가 있었죠. 이게 날라리 외부 세력들이 거의 생애 처음 참여해본 집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떨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발언을 했었고 저렇게 노란색, 초록색, 분홍색 피켓은 전부 날라리들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피켓을 들고 청소 노동자분들과 함께 집회에도 참석을 했고요. 제가 출연했던 영화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같이 봤고요. 어머님들 초대해서 보고 그러니까 1+1 그러니까 나도 보고 어머님도 보고 그래서 10,000원으로 2분씩 보는 걸로 행사를 기획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헌혈증을 갖고 오면 티켓이 공짜여서 정말 돈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헌혈해서 헌혈증을 갖고 오기도 했었습니다. 어머님들은 이 영화가 30년 만에 처음 보는 영화였던 분이 대부분이셨어요. 심지어 다른 배우들, 여기 박영호 씨, 류승용 씨 보이고 감독님들까지 배우들의 무대 인사를 보는 건 그야말로 생애 첫 경험이셨죠. 예, 그리고 그 헌혈증은 이렇게 기부를 하였습니다. 이 투쟁이 꼭 50일, 49일 만에 타결이 되었습니다. 예, 타결 조건에 대해서는 100% 만족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 5일 근무제, 그다음에 총 96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을 약간 넘는 임금으로 또 타결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이 인정을 받게 되었고, 한 명 이상 상근 노동조합원이 늘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들을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결이 되었던 날 우리 모두 다 같이 얼싸안고 울었죠. 예, 이렇게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변한 것은 날라리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가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김치를 담궜을 뿐인데 이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날라리들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 어디선가 우리 억울해요, 우리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할 때 마음이 쓰인다는 거죠. 처음 겪는 일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날라리들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시 시안을 모아서 에필로그 광고를 냈고요. 왜냐하면 돈이 남았어요. 바자회랑 그 영화 번개하고 해서 기부해 주신 분, 영화 안 보고 기부해 주신 분들도 너무 많고요. 이래서 저희가 돈이 조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또 경향신문한테 가서 쫄라서 싼 값에 에필로그 광고를 이렇게 마지막에 올렸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을 전했어요. 정말 이분들이 자랑스러웠고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저희들을 키우셨거든요. 저희 마음을 아이의 마음에서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잘 살고 그래서 두려움에 질려있는 나의 마음을 이 세상의 주인이고 어른이고 함께 책임져가는 마음으로 그럼으로써 함께 행복해지는 마음으로 키워주신 분들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헤어지기가 서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아까 말했던 의미와 재미 함께 계속 누리고 싶다. 나는 이게 행복하다라고 해서 결성됐습니다. 날라리 밴드. 카피는 이거죠.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하. 그래서 한 20분 정도 되고요. 밴드가 20명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이 스틱 처음 잡아보고 기타는 조금 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5명씩 조 짜서요. 한 곡에서 2곡만 연습합니다. 열심히. 그러면 부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아주 소박하게 조그만 스튜디오 빌려서 1시간 정도의 공연을 했습니다. 한 20명 되니까요. 계속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니까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지루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끼리는 아주 신나게 재밌게 놀았고요. 이
저희의 이 파티에 지금 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하고 계신 한진중공업 김진수 지도위원님께서 거기서 편지를 써서 저희에게 주셨어요. 내용을 제가 여기다 옮기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깃발을 들고 투쟁가를 부를 때 너희는 기타를 들고 김치를 담으며 나타났구나. 이런 내용으로 저희에게 편지를 써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날 파티하고 실컷 술 먹고 바로 다음날 바로 떴습니다. 한진중공업으로. 그래서 저희의 깃발을 그 전날 바로 그 파티에서 붙였던 깃발 바로 휘날렸고요. 저 크레인 위에 보이시나요? 저 제 뒤로 한진숙님과 함께 손을 들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투쟁, 그리고 너무나 힘든 투쟁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분들이 지쳐 있었고 힘들어서 줄줄이 빠져나가고 계셨대요. 그 농성을 포기하고 희망퇴직하겠다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루에도 몇 분씩 그렇게 나가다가 이날을 기점으로 그 흐름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강정마을 돕기. 제주도 강정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예, 모르시는 분은 한 번 정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각종 유네스코를 비롯한 각종 5군데에서 절대 보전구역으로 지정받은 곳입니다. 정말 수많은 아름다운 멸종위기의 생물들이 살고 있고요. 하루에도 한 몇 번씩 돌고래가 뛰어놀아요. 그런 곳에 해군 기지가 들어오죠. 예, 무기가 없는 곳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해군 기지가 들고 있을 때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이 높아질 때 제주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평화의 문제이기도 하고 생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잘은 모릅니다. 그분들의 입장만 들었지만 일단 가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홍대를 겪으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직접 가서 본다. 가서 봐야 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서 봤고요. 이렇게 현수막들 들고 저도 가고 날라리들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재능교육, 집회신고투쟁도 함께 했었습니다. 투쟁을 같이 한 게 아니에요. 집회신고할 때 그냥 같이 같이 갔던 거죠. 그 자리에. 집회신고라는 게 뭐냐면 재능교육분들이 거기서 해고되신 분들이 본사 앞에서 집회를 하시는데요. 그곳에서 그 집회신고를 계속하면 집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계속 천막 쳐놓고 농성을 지금 거의 3년째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긴 농성을 하고 계시죠. 정말 거의 모두 그냥 외면하고 있죠. 그 농성을 방해하기 위해서 회사 측도 집회신고를 합니다. 용역을 사서요. 용역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아침에 집회신고를 같이 하러 오세요. 그러면 온 사람 숫자대로 시간을 주거든요. 경찰에서는. 그러면 저쪽에서 한 20명 사잖아요. 그럼 하루에 8시간은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 치고 이렇게 계속 점검하고 계시다가 비켜줘야 되는 상황이 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 싸움이 되는 거죠. 집회 신고하러 온 사람 숫자 싸움.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하루 갔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그냥 이분들에게 딴 게 없어요. 그냥 가서 옆에 잠깐 있어드리는 거죠. 그야말로 그냥 응원을 해드리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시죠. 예. 저희 날라리 공식 포즈입니다. 건방진 포즈라고, 저희의 저희의 모습을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희 날라리들이. 그 뒤에는 같이 살자. 반드시 살아야 한다. 불법 정례구 철회라는 붉은, 정말, 절절한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행복해야 되고요. 네, 하지만 그걸 함께 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겁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아까 조국 교수님 말씀, 그리고 또 앞에 여러 선생님들 말씀 중에 다 공감은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세상을 내가 다 구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꽂히는 그 한 가지만. 그게 모든 한 가지만을 일주일에 그냥 1-2시간만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었어요. 가서 보고 눈 맞추고 함께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같이 노래 부르고 그곳에 함께 한다는 마음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정도만이라도 내주시면 그게 여러분도 그분들도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같이 만들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